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저희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정확히 표현을 하면 너무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그동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숨 좀 돌리고 심호흡을 해야 될 때인데 뒤늦은 과속은 좀 탈이 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과속을 했던 주체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과속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만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같이 과속을 할 처지가 못 돼서 거기서 일어나는 먼지만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인데요. 세계를 힘들게 했던 페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초고속 긴축이 거의 종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1년여 만에 제로금리는 5%대로 올랐고요. 10회 연속 금리를 올린 결과겠죠, 당연히. 이제는 이제 뒤를 돌아보고 초고속 긴축의 영향을 살펴보겠다라는 게 페드 지도부의, 연준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차하면 다시 금리 인상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엄포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매파적 동결이죠. 그래서 5에서 5.25가 다시 5.25에서 5.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포는 말만 그런 거다. 공포탄에 불과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가 조사를 했던 건데 블룸버그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6월에 한번 동결하면 7월, 8월, 9월, 10월, 11월 다 동결로 갈 거다. 그리고 결국에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게 4월 조사 때도 그렇고 이번 6월 조사 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한번 동결을 해서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브레이크 한번 밟았으면 다시 엑셀 밟기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드의 현재 움직임과 발언은 소위 매파적 동결이 아니라 말로만 매파,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설 모두 다 많은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각자 다 있는데 그게 하나만 잠깐 잘못돼도 삐끗해도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 소비자 물가지 CPI와 미국, 유럽,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대립된 전망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 예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매파적 동결과 말로만 매파의 대립을 중심으로 이번 주 슈퍼위크의 이슈와 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일 미국 시간으로 13일이고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이죠. 5월 CPI가 발표됩니다. FOMC가 열리는 첫날, FOMC는 13일부터 14일까지죠. 그때 이 CPI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지수잖아요. CPI가 시장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전체 분위기를 이 CPI가 결정할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 예상은 전체 CPI가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4월이 4.9%였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는 거죠. 같은 기간 전월 대비 상승률도 4월에는 0.4였는데 5월에는 0.2로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네, 근원 인플레입니다. 5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5.6, 5.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5.6에 5.5가 잘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PCE는 4.7, 4.6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깨지고 있고요. 이 CPI는 근원 CPI는 5.5 이 벽을 잘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5.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끈적끈적한 역시 견고한 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 전망치도 0.4%, 4월과 동일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5월 CPI가 그래도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전체 CPI 상승률이 아예 3%대로 떨어지거나 근원 CPI가 시장보다 더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동결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 이번 6월 FOMC에서 그 다음날 있는 6월 FOMC 결과가 나올 때 금리 인상 종결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도 있겠죠. 당연히 CPI 둔화폭이 크지 않거나 근원 CPI가 여전히 끈적끈적하다라는 게 보인다면 매파적 동결, 6월 인상으로 기울 수 있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정도가 심하다라고 한다라면 5월에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장일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앞으로 물가 전망도 중요한 변수일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의 전면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푸틴은 핵전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악재죠. 곡물가가 움직일 테니까 그럴 텐데요. 또 언젠가는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거 분명히 하반기, 늦어도 하반기에 떨어질 거라고 파월 의장도 얘기했는데 미국 주거비가 여전히 견고한 것도 인플레이션에는 호재가 아니겠죠. 악재겠죠. 그럼에도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하고 있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서 노동시장이 조금씩은 씻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기대는 또 당연히 인플레인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14일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거의 지배적이죠. 파월 의장이나 필립 제퍼슨 부의장 지명자죠. 그리고 존 윌리엄스 사실상 3인자죠. 뉴욕 연은 총재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상을 건너뛸 거다. 스킵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해왔죠. 물론 반면에 FOMC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연은 총재들은 매파적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국채 발행이 막 이번 주부터 늘어나죠. 그래서 미국 국채가 시중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국채로 좀 몰리거나 아니면 은행 예금이 국채로 몰리거나 이러면서 시중 자금, 시장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드가 이렇게 보면 이것 자체가 사실상 금리 인상, 사실상 긴축이 될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 명분도 생겼습니다. 또 패드는 이 국채 발행 때문에 지난주에 양적 긴축을 계속해서 해오다가 지난주에는 QT를 좀 줄였습니다. 즉 오히려 페드의 자산 보유량이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제발 어떤 유동성 감소에 대해서 약간의 예상,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페드가 매파적 기조를 보일 만한 요인도 많습니다. 4월 이전에 비해서 은행위기 가능성, 이제 은행위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조건이 다소 완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은행 대출 축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보이지 않고 미래형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의 소비를 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가계의 여윳돈, 초과저축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받았던 보조금 때문인데요. 이 초과저축도 연말까지는 꽤나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 소비를 계속 받쳐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긴축을 더 해야 된다. 매파적 기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은 뭐 작년 여름 이후 가장 최고치고요.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둘 다 0고점을 돌파를 했고 다우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것 때문에 페드가 순순히 금리를 동결하지, 순전하게 오리지널리 금리를 동결하지만 않을 거다,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패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두 가지 형식이 있겠죠. 첫째는 점도표입니다. 지난달 점도표는 369 12월 FOMC 때 나오죠. 3월 점도표는 5점 중간값이 5.1이었습니다. 이 중간값이 이번엔 5.4 정도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고요.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올리고 실업률 전망치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게 페드가 계속해서 금리를 긴축을 할 어떤 명분이나 어떤 분위기가 되는 거죠. 경기 좋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잘 견디니까 긴축할 만하다,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나 이 항공사 지금 채용을 보면 놀랄 만한 수준이라는 거죠. 2001년, 2002년 초반대 이후 가장 지금 고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 값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 보면 해외여행도 다 여행은 부자들만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행을 가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항공료는 오르고 있고 항공사들은 코로나 이후에 줄였던 항공편을 늘리면서 직원도 엄청나게 뽑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만 봐도 이거 경기가 신고 있는 건 아니다. 서비스로 수요가 넘어가면서 항공사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왔던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금리 인하는 연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좀 더 세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미 군부른 호주와 캐나다가 뗐죠. 금리 동결 이후에 다시 인상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시장의 긴축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는데 하지만 뉴욕 증시는 잘 견뎠죠. 금리 선물 시장도 계속해서 6월 FOMC의 동결 가능성을 70%, 80%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평온함을 되찾았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이고 호주와 캐나다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호주는 어떻습니까? 아직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명목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캐나다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은 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오르고 있거나 둔화세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하고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게 뭡니까? 실질 금리가 이미 플러스입니다. 이게 빨간 선이 이제 PC 물가 상승률이고 헤드라인 기준이고요. 이 파란색의 기준금리입니다. 이미 4.5, 4.6으로 들어갔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잖아요. 이미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CPI 기준으로 봤을 때도 헤드라인 기준 지난달이 얼마였습니까? 4.9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근원 PC, 근원 CPI 기준을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실질금리는 헤드라인 전체 CPI나 PCI를 기준으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질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긴축을 안 해도 사실상 긴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 때문에 페드가 향후 금리 인상 엄포를 놓는 건 블러핑, 일종의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매파라는 건데요. 연말 금리 중간값을 5.1에서 5.4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FOMC 때마다 그냥 매파적 발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 긴축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긴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사실상 긴축,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채 발행, 그리고 대출 축소, 그리고 양적 긴축 플러스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만 해도 사실상 금리 인상 긴축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말대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서 인플레 완화, 노동시장이 싣고 있다는 게 추세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금리 인상 종결 기조로 완전히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파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 매파적 동결이냐? 말로만 매파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예상과 전망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기울 것인가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이번 주에 대거 나오죠. 이번 주는 그야말로 인플레 위크, 인플레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뉴욕 연인이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인플레율이 나오고요. 13일은 아시는 것처럼 CPI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은 5월 FOMC도 열리지만 5월 PPI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5월 소매 판매 나오고요. 그 다음엔 6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율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 주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유럽과 대만, 홍콩 이런 데도 기준금리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13일 화요일에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하원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발언을 할 겁니다. 인플레가 어떨 것 같다, 뭐 긴축이 어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것도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5일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금리 결정, 그야말로 금리 데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에 FOMC가 열려서 미국 금리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15일 목요일에 대만, 홍콩 일과 시간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 오후 9시 15분에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만 보자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75%입니다. 한국보다 높죠. 한국이 3.5%잖아요. 근데 이걸 연 4%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가 넘었던 물가 상승률이 6% 초반대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도 물가 목표가 2%니까 물가 목표의 3배 이상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여전히 부담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라가르드 22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향후 금리 인상 경로 국제금융시장에 자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앞으로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외에 국제정세도 바쁘게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 대반격에 나섰다라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에서 왔다 갔다 치고받는 공방전, 격퇴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은 또다시 전술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사령관이 12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동을 찍고 그래서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아마도 이거는 지금 보도만 나오고 있지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17일 18일 날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가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시진핑 주석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대화의 창을 열면서 중국의 어떤
노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미국은 또 슬슬 대선 모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검찰에 기소가 됐죠. 처음으로 지난 주말에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죠. 그리고 공화당의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런 공화당 내 잠룡들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집결을 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출마 선언을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프라인의 어떤 그 캠페인 운동을 17일부터 필라델피아에서 대선 관련 연설을 합니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죠. 경합주죠. 거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는 거죠. 이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페드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적잖은 영향을 주겠죠.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게 계속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페드의 매파 본능을 부추길 만한 요인과 비둘기로 선회하도록 한 요인이 혼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목 CPI, 명목 PCE 기준으로 보면 실질 금리는 이미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기준금리가 더 높고, 다만 근원 CPI, 근원 인플레로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도 근원 CPI가 5.6, 5.7, 5.5 이렇기 때문에 페드의 기준금리보다 높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혼재해 있는 거고요.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뉴욕 증시도 급등하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거고, 인플레는 완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점도 있고요. 실업률은 올라가도 신규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 부족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저축, 초과저축, 여윳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반된 변수 속에 파월 의장과 페드의 지도부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13일 CPI와 그 다음 날에는 FMC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넘기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앞으로 저희는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처럼 클럽도 써보고 사면 안 될까? 서비스도 명품이라고? 혹시 마음 바뀌면 이유 있는 선택, 야마하.